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비법이 담긴 이 주식 성공 백서.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조민재입니다. 자,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오늘 지금 시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1.19% 상승하면서 2,510선 드디어 돌파를 해줬고요. 외인과 기관 드디어 다시 한번 돌아와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4% 오늘 여전히 빨간불 켜주면서 반등세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단순히 좀 개인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보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까지 지금 이 시각 ADR 한번 볼까요? 코스피 ADR이요. 98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7.95%까지. 정말 이 지난주에 비해서 다 며칠 만에 이렇게 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 역시나 이 관세 전쟁에 대한 그런 포화 속에서 우리도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힘 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목해봐야 할 그런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드릴 히든 종목까지 기다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최강창림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또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또 마침 코스피 시장이 외인 수급이 어제부터 좀 다시 돌아와주면서 반등 궤도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네요. 네. 재료도 좀 굉장히 풍부한데요.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굉장히 또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드디어 좀 스타게이트 패밀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지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나요?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입니다. 제가 뭐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상승 흐름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주 시장 계속 지속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시간대다 보니까 좀 관망 추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일부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올 것으로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내일부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보면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예, 지금 상승 종목이 거의 뭐 한 1,75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이 지금 한 700개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1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3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양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지금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예. 지금 전일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코스피만 보면 안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엔비디아 퀄테스트만 사실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AI 샘 올트먼도 지금 방한을 했죠.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과도 회동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3자 또 회동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였던 AMD라든가 뭐 오픈 AI 그리고 메타도 반도체 수급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좀 삼성전자는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흐름이 간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는 코스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장기 이평선을 살짝 돌파했어요. 예, 돌파를 했고요. 그 전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게 60일선인데 60일선을 저항받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사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동안 미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끌었었죠. 근데 엔비디아가 사실 성장성이 약간 지금 둔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통상 성장기에 주가는 많이 상승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뉴욕 미증시보다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적으로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밸류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잘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약간 돌파를 했죠.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우리 시장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또 오늘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월화수 방송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 히든 종목, 그리고 화요일 날 드렸던 히든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그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오픈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최강창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은 전일비 2원 추가로 내리면서 1,449원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에 이렇게 우호적인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 속에서 보다 자세한 강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초대권 바로 수락을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지금 바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성공백서 제1장 테마의 발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시장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부터 현재 생방송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오늘따라 순환매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 쏙쏙 공략을 해봐야 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또 방금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올트먼 CEO 손정희 회장 이렇게 해서 한미일 3자 AI 공조가 지금 다 같이 협력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테마 중에서 특히나 어떤 종목에 특히 집중을 해야 승률이 높아질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당분간은 AI, 그다음에 로봇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 세 개 테마로 계속 돌고 있어요. 예, 순환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테마를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대장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래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좋은 흐름이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군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약간 소형주 중에서 밸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좀
가벼운 종목들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AI랑 로봇 같은 경우는 향후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예, 향후 5년, 10년은 봐야 되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도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아마 조만간 또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미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상원 통과만 지금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 같은 경우는 이 생물보안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70%가 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또 중국을 제재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도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번에는 미국을 극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도 제재하고 그리고 뭐 조선 그리고 뭐 자동차 다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첨단 바이오 쪽도 아마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 생산 받는 어떤 CDMO 시장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슈를 한번 볼게요. 오늘 이슈를 보면 뭐 올트머니 방문했죠. 네, 샘 올트머니 방문을 해서 로봇에 대한 협력을 기대한다. 그리고 의료용 챗 GPT를 내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기기 테마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 종목도 굉장히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폴라리스 AI라든가 셀바스 AI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트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용 회장과 그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함께 3자 회동을 갖습니다. 네, 이슈는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이재용 회장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경영 일선으로 좀 이제 좀 돌아오면서 삼성에 좀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전일 급등을 했고요. 4% 넘게 급등했어요. 삼성전자가 전일. 물론 마감은 3%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도 상승 흐름 보이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군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 금액들이 좀 크시죠. 예, 뭐 억 단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진입을 하신다라면 당분간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 올트먼이 오면서 이 의료용 챗 GPT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봇에서도 의료용 로봇이 또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일단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예요. 대주주인데 뭐 삼성 로보틱스라고도 하죠.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시 궁극적인 목표예요. 물론 거기에도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맞춤형으로.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찍어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팹리스라든가 이런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삼성이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대부분 SK 하이닉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HBM을 이제 대만의 TSMC로 넘기고요. TSMC에서 패키징을 해서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TSMC는 지금 파운드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HBM을 만들고 바로 패키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에 이미 그 파운드리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관세 붙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올트먼이 지금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이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차트를 작성할 때 지금 121선을 돌파한 흐름이었는데 지금 좀 빠졌습니다. 121선 밑으로 살짝 빠졌어요. 근데 앞에 차트를 제가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못 갖고 나왔는데 굉장히 크게 조정이
받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간 조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AI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죠. 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글로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테마도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어떤 AI라든가 이런 뭐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그게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입 장벽이 높죠. 예, 그래서 쉽사리 중국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료기기 그리고 제약 쪽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121선 밑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 갭을 만들었죠. 여기서 요 갭을 여기에서 메꾸고 돌파를 하면서 넘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돌파했다가 뒤에서 내려오면서 메꿀 건지 그 부분이 약간 관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단타거리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있죠.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샘 올트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지금 판을 바꾼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요 관련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이 삼성전자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로봇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매그네틱 피센트 기업들이죠. M7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반도체가 그런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로봇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글로벌적인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많지 않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 가지 않을까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네, 5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와 이제 또 4만 전자 가는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전일 굉장히 급등 나오면서 4%대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지금 그 전에 만들었던 이런 저점들을 이어보면 약간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고점도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좀 좋은 흐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통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대부분 다 이거 언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는 급등도 예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아니라 좀 급등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뭐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서 HBM 납품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면 어떤 파운드리 산업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HBM이라든가 파운드리를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AMD라든가 오픈 AI, 메타 뭐 이런 쪽으로 또 공급이 시작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HBM의 매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HBM 비중이
HBM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점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을 항상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뭐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죠. 굉장히 큰 금액을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이 HBM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밀렸죠. SK 하이닉스에. 그리고 뭐 휴대폰에서는 뭐 프리미엄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그리고 저가폰에서는 중국의 뭐 샤오미에 밀리고, 파운드리는 TSMC에 밀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은 맞죠. 근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도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당연히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다시는 4만전자 안 찍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충분히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이 박스권에서 잠깐 흐를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예, 저는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 알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또 양자암호가 또 강해요. 예, 양자암호. 이 양자암호는 그러니까 완벽한 양자 컴퓨팅이 가능하다. 그러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10잔년 걸리는 그 처리량을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끝냅니다. 이게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거거든요. 이 10잔년이 10의 25제곱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필요한 그런 데이터 처리량을 5분 만에 끝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암호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을 약간 그 판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원래는 일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못 풀 수 없는 암호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당시에 양자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구글에서 발표한 양자 컴퓨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이끌고 있는 뭐 대장주다라고 하면은 사실 엑스게이트인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에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여기에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모습이고 제가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기업은 이제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두 기업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아이윈 플러스인데 오늘 뭐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전에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의 뭐 100%가 넘는, 여기서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이게 엑스게이트도 비슷한 차트예요. 예, 엑스게이트도 비슷한 차트인데 저는 이번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전 고점들을 대부분 다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3개 알아봤고요. 뭐 요즘에는 그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뭐 AI가 갑자기 올랐다가 그 수급이 빠지면서 의료 AI가 올랐다가 또 거기서 수급이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움직이는 섹터군이 요즘에는 막 3개, 4개씩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 전략들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키워드 3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주도했던 3가지 키워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죠. 이 챗 GPT의 차기 마일스톤 의료 AI에서는 토마토 시스템 만나봤고요. 또 두 번째로 반도체 테마 살펴봤었죠. 10년의 사법 족쇄를 털고 다시 한번 기지개 펴고 있는 삼성전자 만나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팅에서 아이윈 플러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너무 아쉽죠. 여기서 끝이 절대 아닙니다. 방송 마지막에는요. 저희 보물 같은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매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개장 전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탄탄한 전략 미리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의 이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기 쉽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바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성공 백서인 만큼 보다 자세하게 저희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명품 강의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기법인지 지금 바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 시장에 정말 너무 그런 필요한 기법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요새 좀 우리 시장을 보자면 뭐 소극적인 주주 환원에 주가도 참 지지부진하고요. 또 뭐 상법 개정도 손볼 곳이 참 많잖아요. 네. 이렇게 참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단타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그 단타 매매 저도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요. 한번 저희에게 살짝 들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수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 좋아요. 좋은데 좋지만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오늘 기분 좋게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해주고 싶지만 그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그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적은 수급으로 여러 섹터를 돌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목이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이 약간 어수선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뭐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인 그런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를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 단기 매매를 하시는 그 분들이 거의 7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종목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수급이 단기 매매하는 수급들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옵니다.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순간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근데 이 수급들 내에서 누가 좀 먼저 판다라고 매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이 수급이 우르르 팝니다. 이렇게 우르르. 예.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승 모멘텀이 발생된 종목, 당연히 오늘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겠죠. 예, 오늘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지속 가능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AI, 뭐 로봇, 이거는 뭐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테마죠. 예. 계속 봐야 되는 테마입니다. 반도체는 뭐 말할 게 없고요. 예. 요즘에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흐름이 어려워서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종목들도 지금 이제는 좀 좋은 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방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면 돼요. 자, 시장의 관심도만큼 승률도 높아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관심도. 그날 가장 이 섹타군이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단타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 그 상승 모멘텀이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높아야 돼요. 예. 가장 높아야 되고 지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AI, 로봇 이런 거 움직인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섹타군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타군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뉴스가 뜨거나 이슈가 뜨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섹타군들은. 근데 이 섹타군을 제외한 다른 섹타군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오늘 가장 관심도가 높은 섹터가 어디냐. 네, 이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섹터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요즘 최근에 움직이는 게 뭐 AI, 그래, 뭐 반도체.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소부장 기업으로 할게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는 섹타군에서 5개가 움직인다. 근데 AI 관련된 섹타군에서는 뭐 한 4개가 움직인다. 로봇에서는 뭐 10개가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날 강한 섹타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타가 어떤 섹타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개별 이슈는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개별 이슈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AI 섹타가 움직인다? 이렇게 섹타가 뭉쳐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섹타를 움직이려면. 그렇죠? 그래서 개별 이슈가 아니라 섹타. 오늘은 어떤 섹타냐? 최근에는 계속 뭐 AI, 로봇, 그다음에 뭐 반도체로 계속 순환매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대장주가 나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주에서는 뭐 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시총이 6조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150억입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시적으로 좀 뭔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떤 섹터 군들의 종목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냐. 그게 오늘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그런 섹터군이고 거기 안에서 종목을 선별을 해야 승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통상 대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죠? 예. 우리가 이거 움직이네 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대부분 뭐 20에서 뭐 25%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진입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2등주와 3등주를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2등주와 3등주를 빠르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대장주가 20에서 뭐 25%
상승을 했으면 진입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AI 테마다 그러면 AI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의료 AI일 수도 있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뭐 산업용, 협동 로봇일 수도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도 있고 의료용 또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종목이 굉장히 많죠. AI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움직이는 대장주는 뭐고 그리고 그 대장주 바로 2등주가 뭐냐, 수급이 어디로 가장 많이 쏠리냐, 그리고 3등주가 뭐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에 진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2등주와 3등주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대장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럼 반도체군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죠. 삼성전자가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대장이니까 만약에 SK 하이닉스 움직인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한미반도체죠. 예. 그리고 뭐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럼 YC를 먼저 봐요. 예. YC가 이제 또 주주로 있죠. 삼성전자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반도체 군들이 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장비 관련 종목 그리고 재료, 부품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시점은 어디가 좋냐? 일단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좋긴 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그동안은 거래량이 뭐 요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만큼 조금씩 나올 겁니다. 조금씩. 근데 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 왜냐하면 이 구간이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일까요? 저항이니까.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려고 할 거랍니다. 팔려고 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파는 거를 다 흡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물대가 되겠죠. 이 박스권이 가장 큰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눌림목을 지지해 주는 시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매수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를 한다. 그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주가가. 그래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도요, 좀 많은 트레이드가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금액 말고 약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을 지지해주는 시점. 요건 이제 상승 박스권이죠. 예, 우상향하는 상승 박스권인데 이런 지점들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지점들 당연히 단타 되겠죠. 예, 지지받고 상승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들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돌파하는 구간보다는 약간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더디고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변동성도 크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런 대응을 좀 어렵다,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물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매물대를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52주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면 매물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52주 신고가 구간에서는. 그리고 매물대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52주 신고가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박스권 횡보 흐름이 나와요. 이게 보면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예,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있는데
7만 원, 8만 원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매물대가 또 기간이 중요해요. 얼마나 오랜 기간 있었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흐르는데 뭐 예를 들어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물대가 이 정도 또 내려오겠죠. 이 정도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매물대 돌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매물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2주 신고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돌파 구간, 이런 돌파 구간이에요. 고점을 만들고 돌파를 하는 지점. 이 지점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 지금 아마 요거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비중 조절 같은 경우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 변동성, 굉장히 큰 변동성에서 내가 마음이 편한 상태로 이 변동성을 지켜볼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맞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샀다. 근데 불안해. 그러면은 비중 조절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그런 비중이 맞는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같은 경우도 3천억 이상 보셔야 돼요.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억 원대라든가 뭐 1,500억, 그리고 뭐 2,000억대 이런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시총이 최소한 3,000억 이상, 이것도 미니멈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억 이상은 돼야 이런 변동성보다는 왜냐하면 일단은 3,000억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그날 핫한 이슈고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뺀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뭐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시총 3천억 이상 이런 종목들로 알아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종목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제가 히든 종목 또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 정말 미국처럼 압도적인 펀더멘털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또 중국처럼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최강창님 전문가만의 단타 매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매일 아침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저희 대망의 히든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죠. 전문가님, 제가 PD님을 졸라서 오늘 특별 MC인 만큼 힌트를 살짝 얻었는데 오늘 제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키워드가 3가지나 들어갔더라고요. 네. AI, 네이버, 클라우드. 이 3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더 설명 주시죠. 네, 일단 뭐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하고 그리고 그제 드렸던 종목이에요.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제가 그 월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 다음 날 5%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도 드렸어요. 어제도 드렸는데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적용을 해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예,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고점들을 돌파를 하는 이런 구간들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5일선이고 그다음에 이게 11선. 11선은 단기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이 11선이 깨지지 않으면 추세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진전기 아직도 좀 매수적으로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히든 종목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함으로써 지금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AI 보안 솔루션에서 굉장히 큰 매출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AI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 해킹당하면 안 되겠죠. 보안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보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첨단 산업에 있어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AI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A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네이버와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하면서 지금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사가 거래하고 있는 그런 거래처들이 대부분 주요 대기업이에요. 예.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흑자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부채도 30%밖에 안 되면서 재무적인 안정성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좋고 전망 좋고 그리고 주가는 약간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전고점 저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전고점이 여기가 4,225원이에요. 근데 요거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3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높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좀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지금 다 정배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쯤 다 정배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한번 꼭 참여를 해보시고요. 제가 앞서 굳이 일진전기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종가에 매수하고 바로 다음날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은 한번 꼭 참여해서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AI 보안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제공하는 네이버와 또 관련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전문가님을 오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주식 성공백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식의 성공백서, 오늘의 성공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 삼성전자, 아유인플러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백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장에서의 히든 종목, AI 보안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최강창림 전문가님과 1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저희 다음 기회에 또 관심이 된다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